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RS 조사는 보수당 후보가 좀 잘 나오고 전화면접 조사는 진보당 후보가 좀 잘 나온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는 전화면접이든 ARS든 공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갔다. 그렇죠. 그게 한 달 정도 지속되다가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면서 ARS도 그렇고 전화면접도 그렇고 이재명이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를 이재명이 앞섰거든요. 네. 지금 여론조사 흐름의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살짝 앞서는 정도, 이제 뭐 이게 경합 우세 정도로 나오는 거는 전체 추세에서는 뭐 용인할 수준인 것 같은데, MBS 조사처럼 두 자릿수로 벌어지는 거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처음이라서 예. 이제 자세한 데이터는 조금 더 살펴봐야, 좀 더 몇 주 지나가는 걸 봐야 이제 확정적인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MB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밝혔듯이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하락 추세가 좀 가팔라지면서 예. 일명 이제 데드크로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제 MBS 조사 결과도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39% 나왔고요. 예.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28% 나왔는데, 2주 전 12월 2주랑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38%였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여전히 데드크로스 상태다. 그쪽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조사가 이번 조사 특징을 보면요. 이제 ARS는 거의 붙었고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게 이제 한두 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예.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은 20대 서울 고연령층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은 그 20대 특히 지금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20대와 동조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사안을 들려면 역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12년 대선은 50대 이상의 총결집 전략을 썼다면 이번엔 세대 포위 전략을 쓰는데, 지금 양세대 20대와 60 세대 연합 전술을 쓰는 이 양쪽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윤석열 후보의 태도,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의 지속적으로 또 계속 이어지는 말실수, 이게 지금 두 층을 다 흔들어서 반항성 지지와 불안한 지지가 지금 같이 막 흔들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뭐 할 수 있겠어요. 자, 저희가 언급한 MBS 조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를 이루어졌고요. 응답률은 28.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11%를 이재명이 앞섰고, 눈여겨볼 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속 지고 있었던, 재보궐 이후 지고 있었던 서울에서 역전을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더블 스코어로 앞섰다는 거. 이런 건데, 지금 ARS도 그렇고 전화면접도 그렇고 27일 이후부터 조사한 것은 다 지금 이재명이 이기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난 주말에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악재가 하나를 일단은 스톱을 시켜놨다. 희석을 시켰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럼 그 뒤에 악재는 뭐냐? 결국은 당 내용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소장이 짚어준 게 바로 그건데, 이거 수습 못하면 그러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30 세대는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제 키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40대 이후에 그 선거 표심이라는 거는 대부분 지지층이 결정이 돼 있고 예. 지지 강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 표를 움직일 수 있는 세대를 찍자면 2030밖에 없는 선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인데, 초반에 이준석 대표가 짰었던 소위 말하는 대전략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처음 전략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대안 전략으로 내놓는 것들도 실제로 2030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냐 하면 이제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은영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홀대 양상과 동시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새시대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 양상이 메시지의 발신상으로 보면 2030한테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내고 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영입을 했었던 신지혜 전 녹색당 그 공동운영위원장의 경우도 그렇고요. 바로 얼마 전에 영입을 했었던 최인호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티 페미니즘적인 요소 때문에 이전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역시 마찬가지로 2030한테 특히 여성층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런데 오늘 김민전 선대위원장이 또 어제 이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했었던 발언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뭐 2대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술 먹느라고 학점이 안 나온다. 이런 식의 발언들.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지향해 왔었던 우리 당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었던 그 방향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2030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큰 패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그 MBS 조사 보면은 부동층이 줄었어요. 25% 지난 조사 때 25%였는데 지금 19%로 6%포인트가 줄었고 2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지금 이겼는데 지난 조사 대비 5% 상승하고 윤석열 후보가 8%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대의 그 뭐 불만성이랄까 아니면 반항성이랄까 이런 지지가 굉장히 그냥 이재명에게 그냥 투표를 던져버리는 지지를 던져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60대 이상층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30%대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60, 70대 모두 다. 그전에는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김건희 씨 이슈가 60대 이상을 좀 흔들고 있다. 이거 두 가지.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선거 전략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TK를 방문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문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는데 이게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같은 말을 할 텐데요. 예. 사실은 뭐 TK 지역에 갔으니까 문정부를 향해서 강한 발언을 쏟아내겠다라는 거는 사실 1차원적인 전략이죠. 선거에 다가갈수록 뭐 TK 지역이나 혹은 고연령층에서 보수 결집이 일어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럼 지금 필요한 거는 연말 연시에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중도 확장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연속해서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고 2030이나 혹은 중도층에서 싫어하는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휘 선택도 굉장히 부적절한 상대 당의 후보를 향해서 가짠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예. 혹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뭐 조금 나가더라도 아마추어 정부다 이제 이런 식의 비판까지는 가능하지만 괜찮은데, 삼류다, 바보다 이런 거는 좀 너무 나간 어휘 사용이거든요. 아무리 이제 지지층을 향해서 이제 열광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너무 나갔다. 이거는 전략상으로 패착이다. 그래서 아마 주말을 지나면서는 캠프 내부에서도 다시 한번 숙고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인파이터 기질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성상 보면 그게 있는데 이 언어의 어떤 뭐 스타일을 보면은 약간 베이비 토크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되게 심플해요 말이. 근데 어저께 그 안동인가 거기서 했던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막 던지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이 기존에 보았던 모습과 좀 많이 다르거든요. 좀 되게 낯설었을 것 같아요 지지층에게는.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기가 그렇죠. 좀 어려워지는 건데 어제도 사실은 준비된 원고를 치워버리고 거의 이제 즉흥 연설을 하는 거였기 예.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사실은 인간 윤석열의 속내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서 튀어나온 발언들도 단순히 이제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주체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과연 과거에는 어땠는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들 일테면 수사 도중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었던 성남도계공의 이제 김문기 전 팀장이나 이런 분들을 향해서 했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자살 발언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강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준 이미지는 후보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네. 이걸 준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예. 겁니다. 근데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전의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그렇죠. 중도층 공략은 좀 멀리 있어 보이고 지금 대구 방문했으니까 지지층은 내 옆에 있고 지지층 결집을 먼저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이너스라는 얘기 결과론적으로는. 일단은 그 당대표 리스크를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중도 확장으로 가야 돼요. 이미 지금 당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의 계층이 중도 확장이 되는 층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완전히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를 빨리 정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악재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하나는 집안 싸움 다툼 네. 내용이고 또 하나는 가족 리스크다. 계속해서 주장합니다만
아마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 그 김건희 씨 사과로 가족 리스크는 조금 매조지를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지 지금 흐름을 보면은 김건희 씨 리스크가 이제 좀 일단락이 된 듯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 유튜브 그 어디지 새시대 준비인가 거기서 이제 그 김건희 씨 사과한 그 배경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어보면은 자기가 보기에 주변에서 조언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말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원고도 본인이 직접 준비했다 이런 불안한 걸 자기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지금 통제를 못하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김건희 씨 리스크를 굉장히 그 잠재적으로 지지율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이제 장기 리스크로 넘어가는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당장은 이제 덮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하.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핵심 지지층에 강한 타격이 굉장히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나왔었던 사과하는 장면을 패러디한 영상들. 그렇죠. 지금 이제 특히 2030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거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장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디 가서 무슨 발언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패러디해서 다시 김건희 씨의 사과 영상에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중심 지지층을 향해서는 진정을 시켜놨지만 원래 가져왔어야 되고 이제 전략상 중요한 2030 표심층을 향해서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안게 됐다. 이제 이런 정도로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MBS 조사 말고 오늘 나온 또 KSOI 이거는 ALS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5%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20대는 더블 스카우로 이재명이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의 취약 지점이었던 20대가 이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텐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ARS에서 윤석열이 5에서 한 7, 8% 앞섰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5를 뒤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후보 교체 이야기가 슬슬 나온다. 거기다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국한에서 물었더니 70% 정도가 후보가 교체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계속 지지하겠다. 같은 조사, 그 한길리서치 조사가 이제 그걸 했었는데 후보 교체 의향이 전체적으로 56.6이지만 현재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또 81%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로 후보를 교체하겠다라는 의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우리도 불안해한다. 빨리 정리해라. 이런 시그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국민의힘이 더 그걸 크게 느끼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교체 의향이 35.7인데 국민의힘은 70.4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의 신호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동향을 자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에 표집되기 전에 어떤 이슈를 굉장히 좀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예. 전파하는 역할을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일종의 그 팬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FN코리아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거의 이제 운동 수준으로 소위 이제 후보 교체라는 이 어젠다를 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비슷한 뭐 인터넷 밈을 생산하거나 짤방을 만들거나 그걸 이제 돌리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후보 교체가 되지 않으면 이재명을 밀릴 수도 있다. 밀 수도 이런 거잖아요.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인터넷 밈화해가지고 이 재확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공을 들여왔었던 2030 젊은 남성층 에 소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은영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준석 대표를 빨리 끌어안고 정리하지 못하면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잠깐 짧게 덧붙이면 예? 후보 교체와 관련한 의향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도 흔들리지만 이 영남권이 거의 60% 후반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남권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또 지역적으로 볼 때 이게 지지 기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TK를 달려가긴 했지만 이게 상당히 그 교체 필요성을 영남권에서 크게 느끼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부분과 두 분이 단일화할 때 누굴 지지하겠느냐 할 때 둘 다 아니다라는 게 35.7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KSOI 조사는 헤럴드 경제가 의뢰해서 KSOI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한길 리서치 조사는 아주경제 의뢰로 25일부터 27일 동안 3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반대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3에서 5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쵸. 평균을 내보면 지금은 6에서 10 사이를 6에서 한 9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100% 상승이잖아요. 네. 굉장히 그러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고무적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승 폭이 크다는 거가 이제 제일 주목할 만한 점인데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후보 교체 여론하고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결국에는 이탈하면서 이재명 후보한테는 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이제 일명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 교체 여론은 거꾸로 또 더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국면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늘 그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얘기하는 게 뭐 유의미한 변곡점이라는 게 지지율 5% 그리고 10%, 15% 이렇게 꼽는데 이거 안철수 대표는 이미 이제 5% 벽을 뚫었고 10%를 넘게 되면 당 내에서도 아마 후보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좀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2002년에 민주당에서 있었던 소위 말하는 후단협 사태 같은 당내 내홍이 훨씬 깊은 형태로 훨씬 강력한 형태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단일화 가능성 열어두겠다. 근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반대로 단일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서로 칼을 주고받으면서 이 여론조사에서의 이제 방향성을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3자 대결로 가면은 민주당만 한박 웃음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 이번에 한길 리서치 조사 베이스로 해서 보면 20대하고 여성하고 서울에서 좀 지지가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와 이제 단일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찬성 의견이 TK가 가장 높았어요. 61.5%가 나와서 이제 앞으로 근데 그렇지만은 윤 후보와 안 후보를 비교했을 때 누굴 선택하겠냐라고 하면 아직은 영남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가 빠진 게 글로 간 흐름일 수도 있어서 일단은 지지율에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려면 한 12%, 10%를 넘는 게 나와야지 조금 더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유의미한 환경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구도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MBS 여론조사를 분석을 하면서도 윤석열 지지층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로 꼽은 첫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거의 유일한 이유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이제 60%대의 그 지지를 얻었었는데 그 의견이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게 75%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후보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서 지지한다는 의견이 8%였는데 이번에는 더 떨어져가지고 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이라는 후보의 어떤 능력이나 정책 역량에 대해서는 거의 신뢰가 없다. 윤석열 지지층조차도. 그러면 만약에 정권 교체를 위한 다른 대안이 떠오르게 된다면 지지층 내에서도 다른 여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지지층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권 교체의 도구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구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지지율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빠지면은 그렇죠. 다른 사람을 확 바꿀 수도 있다 이 그리고 말씀이죠. 반대로 안철수 후보한테 그 지지율이 넘어간다면 위험성 커지는 거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반사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후보를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지겠다라는 얘기고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윤과 안이 이제 단일화를 잘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둘을 합치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서요. 그래서 남은 변수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두 사람의 단일화 그게 시너지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사실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잡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금 좀 잡아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성이라든지 20대라든지 또 중도층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단일화를 그 이제 새시대 준비 쪽에서 지금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특히 그 안철수 후보 지지가 좀 올라가는 층이 이제
두 사람을 넣고 봤을 때는 호남층에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20대 호남층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못한 또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경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여론조사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의뢰해서 26, 27 양일간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만간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결정날 텐데 오늘 열린민주당의 전당원 투표가 2차 투표가 있었고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럼 집계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합당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큰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미 반영이 많이 이미 많이 반영이 네. 됐고 또 한 지붕 뭐 두 가족이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럼 이건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지난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주식 유튜브 출연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조회수도 뭐 각각 300만, 200만 정도. 그 전에는 또 게임 유튜버죠, 지식백과. 네, 그렇죠. 거기 또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는 이제 윤석열 후보 나가지 않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갔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유튜브가 아니겠느냐. 어디에 출연하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더라고 지지율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출연했었던 3프로TV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다 1시간 반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반적으로 시청의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게 긴 컨텐츠는 유튜브에서 안 먹히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예. 안 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짜리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둘을 비교를 해보면서 주위에 전파하는 효과까지 나왔거든요. 말하자면 기존 매체들, 뭐 TV라든지 신문 같은 기존 매체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었던 지점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후보가 정책 대결을 벌이는 걸 보고 싶다. 누가 더 정책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를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그만큼 유권자들 사이에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뉴 미디어를 통해서 그 욕구가 이제 실현되고 채워지는 셈이고 뭘 놓치고 있었는지를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저는 보면 지식백과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 원래 같이 출연을 하려고 했었다가 막판에 지식백과 출연을 취소를 했고 그 자리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조회수가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70만 조회수를 넘었는데 안철수 후보도 40만 조회수를 넘겼거든요. 지지율로 따지면은 조회수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댓글 반응이 중요한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식백과 안철수 편에 대해서 댓글 반응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최근에 20대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다시 보고 있는 측면들 거기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이제 진영을 강화시키는 매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유튜브도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 고관여층이 많이 지금 인발부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전문적인 채널에 유튜브라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던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유튜브를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게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자기의 좀 그 지식이나 이런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앞으로 이제 젊은 층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전문적인 어떤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로서도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는 양상과 3프로TV에서 두 후보를 비교한 양상이 겹치면서 더 안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이제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 3프로TV 나갔더니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좋더라. 그러니까 토론회를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역시너지가 나오는 그것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의 영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그리고 헬머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